여러분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오늘의 사연에서는 평택 미군 기지에서 한 미군 병사가 갑자기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수백 명이 숨을 멈췄고 노래가 끝나자 누군가는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전쟁터에서 죽어간 한 한국 청년의 유언이었습니다. 이 미군 병사의 정체는 뭘까요? 그리고 그 노래 속 편지는 어떻게 70년을 돌아 이곳에 도착했을까요? 지금 바로 알아보러 가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셨나요? 안 누르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조셉 밀러입니다. 2025년 평택 미군 기지에 배치된 미 육군 소속 병사죠. 오늘은 한미 우정의 날 기념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활기찬 분위기 속에 양국 군인들이 모여 서로의 문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 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밀러, 괜찮아? 얼굴이 하얘졌는데. 옆에서 동료 스미스가 걱정스레 물었죠.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제가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왔는지, 이 노래가 제게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모를 테니까요. 네, 괜찮아요. 그냥 좀 긴장됐을 뿐이에요. 마침내 제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자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수백 명의 미군과 한국군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심호흡을 한 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특별한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말하자 객석에서 작은 동요가 일어났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테니까요. 반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한국어 가사가 흘러나왔죠.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별처럼 영원히.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객석이 조용했어요. 놀란 표정들이 역력했죠. 특히 한국 장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노래가 후렴으로 넘어가자 몇몇 한국 장병들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노래를 마치자 순간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한 한국계 통역 장교가 무대 가까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밀러 씨, 어떻게 이 노래를 알게 되셨나요? 왜 하필 이 노래인가요? 그의 눈에는 호기심과 감동이 가득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제 할아버지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결코 짧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만 제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에요. 저의 외할아버지 마이클 핸더슨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습니다. 어머니는 한국계 미국인이었고 그런 이유로 저는 혼혈이죠. 어린 시절 할아버지는 자주 저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전쟁 이야기보다는 한국의 아름다운 산과 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의 따뜻함에 대해서였습니다. 조셉, 넌 두 나라의 피를 가졌단다. 그건 축복이야. 할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눈빛으로 먼 산을 바라보듯 창밖을 응시하실 뿐이었어요. 작년 가을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할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하실에서 오래된 군용 트렁크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 안에는 할아버지의 군 시절 물건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군복, 훈장, 낡은 사진들. 그리고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작은 카세트 테이프와 한국어로 빼곡히 적힌 편지였어요. 카세트를 틀어볼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중고가게에서 오래된 워크맨을 구입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잡음과 함께 젊은 한국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가 바로 이등병의 편지였어요. 처음에는 가사를 이해할 수 없었지만 노래에 담긴 감정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이건 진우가 불렀던 노래야. 그 해의 마지막 편지에 있던 가사를 내가 멜로디를 붙여 녹음했지. 난 이 노래를 평생 기억할 거야. 그날 밤 눈물로 썼던 편지였으니까.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며 종이에 적힌 한국어 가사를 해석하려 했어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노래는 1980년대 후반에 발표된 김광석의 노래였어요. 할아버지가 들려준 이야기와 시간이 맞지 않았습니다. 더 혼란스러웠던 것은 편지에 적힌 한국어 가사가 원곡과 조금 달랐다는 점이었어요. 무언가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카세트를 발견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노래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가사의 의미를 알고 싶어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온라인 강의로 시작했지만 곧 대학교 한국어 수업을 등록했습니다. 조셉,
갑자기 한국어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니? 어머니는 제 변화를 의아하게 생각하셨어요. 사실 어머니는 한국계였지만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 한국어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저희 가족에게 한국은 그저 먼 나라였죠. 할아버지의 유품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할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싶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대학에서 ROTC 과정을 밟고 있었어요. 군사학을 전공하며 장교 후보생으로 훈련받고 있었죠. 어느 날 중대 지휘관께 한국 파병 지원 가능성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밀러, 주한미군 지원은 어렵지 않아. 특히 내가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면 더 좋은 조건이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했어요. 밤낮으로 책상에 앉아 한글을 익히고 문법을 배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지만 할아버지가 남기신 노래를 완벽히 이해하고 싶다는 열망이 저를 밀어붙였죠. ROTC 과정을 마치고 저는 바로 주한미군 파병을 지원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제 한국어 실력과 열정을 인정받아 평택기지 배치가 확정되었어요. 출발 전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꼭 한국에 가야 하니? 다른 곳도 많은데. 네, 꼭 가야 해요. 할아버지의 흔적을 찾고 싶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노래의 비밀을 풀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어요. 부대에는 한국군 연락 장교들이 자주 방문했는데 그중 김태현 대위와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노래에 대해 물었죠. 김 대위님, 이등병의 편지라는 노래 아세요? 김 대위의 표정이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군인들에게 매우 의미 있는 노래예요. 어떻게 그 노래를 알게 되셨나요? 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와 카세트 테이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김 대위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노래의 배경을 설명해 주었어요. 이 노래는 군대에서 이등병이 집에 보내는 편지를 표현한 거예요. 실제로 훈련소에서 많은 병사들이 이 노래를 들으며 편지를 썼죠. 충격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녹음과 김광석의 노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욱 궁금해졌어요. 평택 기지에서의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미국인 동료들은 저를 혼혈이라는 이유로 살짝 다르게 대했고 한국 측 장병들은 제가 한국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어요. 두 세계 사이에서 때로는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밀러, 오늘도 한국 음식 먹으러 가냐? 너 정말 미국인 맞아? 동료 존스의 농담에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씁쓸했어요. 저는 미국인이면서도 한국의 피가 흐른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거든요.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저는 점점 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대위와의 친분은 깊어졌어요. 그의 도움으로 한국 장병들과 교류할 기회가 많아졌죠. 처음에는 서먹서먹했지만 함께 운동하고 식사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조셉, 미군인데 왜 이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한국 병장이 물었을 때 저는 할아버지와 이등병의 편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병장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정말요? 그거 우리 훈련소에서 다들 부르던 노래인데 외국인이 그걸 알다니 신기하네요. 그날 이후 한국 장병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주었어요. 군사훈련이 끝나고 간식을 나눠 먹으며 한국 노래를 가르쳐주고 저는 미국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두 문화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보람찼어요. 기지 내 한미 연합 행사가 다가오면서 문화 교류 공연이 계획되었습니다. 김 대위가 제안했어요. 조셉, 이번 행사에서 이등병의 편지를 불러보는 건 어때요? 양국 군인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것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를 생각하니 용기가 솟았습니다. 해볼게요. 하지만 도와주셔야 해요. 매일 밤 근무를 마친 후 김 대위와 몇몇 한국 장병들의 도움으로 노래 연습을 했습니다. 발음을 교정하고 감정을 담는 법을 배웠어요. 노래 속에 담긴 군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훈련 과정에서 미국인 상관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밀러, 너 요즘 한국 측과 너무 가깝게 지내는 것 같은데 넌 미군이라는 걸 잊지 마. 상관의 말에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결심했어요. 두 나라 사이의 이해와 우정을 돈독히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행사 전날 저는 할아버지의 유품 상자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품에 넣었습니다. 내일의 공연을 위한 부적 같은 존재였죠. 행사를 앞두고 아버지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임스 밀러는 퇴역 군인으로 보수적인 분이셨죠. 한국에서의 제 생활을 물으시던 아버지께 공연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한국 노래를 부른다고? 넌 미국 군인이잖아, 조셉.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설명했어요. 이건 양국 문화 교류의 일환이에요. 그리고 할아버지와 관련된 노래라서 의미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미국을 위해 싸운 영웅이었어. 한국 노래에 집착할 이유가 뭐지? 말싸움으로 번졌고 결국 아버지는 화를 내며 통화를 끊으셨습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아버지는 왜 이렇게 강하게 반대하시는 걸까요? 방으로 돌아와 할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이제는 편지 내용을 조금씩 해석할 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적어놓은 메모에는 이진우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구출, 부상, 편지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죠. 진우야. 내가 남긴 노래는 아직도 내 귀에 맴돈다.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가족들에게 전해주지 못한 내 마음을 언젠가는 꼭. 읽다 보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진우라는 사람 사이에 어떤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나 정확한 이야기는 아직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김대위를 찾아가 편지 내용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진우라는 이름은 꽤 흔한 한국 이름이에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야기로 봐서는 한국 전쟁 당시 만난 군인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김대위의 말에 더욱 호기심이 생겼어요. 밤새 인터넷을 뒤져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와 할아버지의 녹음을 비교했습니다. 분명히 같은 가사에 비슷한 멜로디였지만 작은 차이가 있었어요. 마치 원본이 변형된 듯한 느낌이었죠. 난 미국인인 동시에 한국인의 피도 있어.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동양적인 눈매와 서양적인 윤곽이 섞인 제 얼굴에서 두 나라의 역사가 교차하고 있었어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끝까지 알아내고 싶다는 의지였죠. 아버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에요. 이건 제 뿌리를 찾는 여정입니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무슨 일을 경험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해해주세요. 답은 오지 않았지만 저는 제 결심을 굳혔어요. 할아버지의 과거와 이 노래의 비밀을 밝히는 것. 그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저를 찾아온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김대위가 어르신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백발이 성성한 80대 노인이었죠. 조셉 씨. 이분은 박영호 예비역 대령님이세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이신데 당신의 노래를 듣고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박 대령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젊은이, 혹시 마이클 핸더슨을 아는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떻게 할아버지 이름을 알고 계신 건지. 네, 제 외할아버지십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박 대령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1952년 겨울. 내가 내 할아버지와 같은 부대에 있었네. 당시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우리 소대는 큰 피해를 입었지. 그때 이진우 상병이라는 젊은 병사가 있었어. 박 대령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우는 농촌 출신의 19살 청년이었고 할아버지와 특별한 친구가 되었다고 해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손짓과 표정으로 소통했다고 합니다. 진우는 항상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에게 편지를 썼어. 하지만 읽고 쓰는 것이 서툴러서 내 할아버지가 도와주곤 했지. 그러던 어느 날 부대가 또다시 기습을 당했습니다. 진우는 다른 부상병을 구하려다 자신이 크게 다쳤다고 해요. 할아버지가 진우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지만 상황이 심각했죠. 마지막 밤 진우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어. 내 할아버지가 받아 적었지. 그 편지에는 가사처럼 적힌 부분이 있었어. 훗날 그것이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와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되었지만 사실 진우의 편지가 먼저였던 거야.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김광석의 노래가 진우의 편지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비슷한 감정을 담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진우는 나 대신 가족에게 이 마음을 전해달라고 부탁했어. 하지만 전황이 급박해지면서 내 할아버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평생 그 편지를 간직했던 거지. 박 대령의 말씀을 들으며 할아버지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을 안고 사셨던 거예요. 그럼 진우 씨는 어떻게 됐나요? 박 대령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우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네. 도망쳤다는 소문도 있었지만 사실은 전우들을 구하러 다시 전장으로 뛰어들었던 거야. 나중에 시신을 찾았을 때는 이미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이 이야기를 간직하셨는지 이제야 이해가 되었어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후회, 친구를 잃은 슬픔, 그리고 오해받은 진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이진우 상병의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직 살아계신다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박 대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네. 어려울 거야. 하지만 국방부에 문의해보는 건 어떻겠나? 참전용사 기록이 있을 테니. 그날 밤 저는 한국 국방부에 공식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름, 이진우 상병의 이름, 그리고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적었어요. 오래된 이야기라 답변을 기대하긴 어려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2주 후 국방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이진우 상병에 대한 기록을 찾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진우 상병의 여동생이 아직 생존해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88세의 고령이셨지만 충청남도의 작은 마을에 살고 계셨어요. 조셉, 이분을 만나보시겠어요? 국방부에서 방문 일정을 조율해 드릴 수 있답니다. 김 대위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이루지 못한 약속을 제가 대신 지킬 수 있는 기회였어요. 특별 휴가를 신청했고 김 대위와 함께 충청남도로 향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한옥 앞에 도착했을 때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문을 두드리자 나이 지긋한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이미영 할머니, 이진우 상병의 여동생이셨죠. 안녕하세요, 이미영 할머니. 저는 조셉 밀러입니다. 제 할아버지 마이클 핸더슨이 한국 전쟁 당시 이진우 상병과 친구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커지셨어요. 떨리는 손으로 저희를 안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오빠 이름을 들은 지가 몇십 년 만인지. 어서 들어오세요. 할머니의 작은 거실에 앉아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간직했던 편지에 대해, 그리고 이진우 상병이 실제로는 도망친 것이 아니라 전우들을 구하려다 전사했다는 사실까지 말씀드리는 내내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치지 않았어요. 70년이 넘게 오빠는 도망자로 기억됐어요. 가족들은 그런 소문에 평생 고통받았죠. 하지만 저는 믿지 않았어요. 내 오빠가 그럴 리 없다고. 떨리는 손으로 할아버지가 간직했던 편지와 카세트를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받아들었어요. 이건 오빠의 글씨가 맞아요. 이렇게 오빠의 마지막을 알게 될 줄은. 카세트를 틀어 이진우 상병의 목소리가 담긴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노래를 들으며 흐느끼셨어요. 이 노래, 오빠가 좋아하던 멜로디예요. 고향에서 자주 부르던.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김 대위는 조용히 국방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이진우 상병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어요. 저는 할머니께 제안했습니다. 할머니,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이진우 상병의 진짜 이야기를, 할아버지와의 우정을, 그리고 이 노래의 진짜 의미를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요. 오빠의 명예를 되찾고 싶어요. 70년이 지났지만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하는 법이니까요. 다음 날 김 대위의 도움으로 이 이야기는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잊혀진 영웅의 이야기, 미군과 한국군 사이의 깊은 우정, 그리고 70년 만에 이어진 약속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뉴스는 빠르게 퍼졌고 한미 양국군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국방부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진우 상병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그의 용맹함을 기리는 특별 행사를 계획한다고 발표했어요. 당신 아들의 목소리는 지금도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 달 후 평택 기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미 우정의 날을 맞아 이진우 상병의 명예 회복 기념식이었죠. 국방부 장관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진우 상병에게 파스추머스 화랑무 공훈장이 추서되었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명예였습니다. 저는 이미영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눈에는 자부심과 슬픔이 공존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이진우 상병의 이야기가 영상으로 상영되었고 마지막에는 할아버지와 이진우 상병의 우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제작 계획도 발표되었어요. 이제부터 저희가 특별한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평택 기지 군악대와 한국군 의장대가 함께 자리했어요. 제가 마이크 앞에 서자 객석에서는 따뜻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저는 이진우 상병의 영혼이 담긴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부르려 합니다. 이제는 두 나라의 장병들이 함께 부르는 화합의 노래로 말이죠. 반주가 시작되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어로 첫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별처럼 영원히. 이어서 한국군 병사들이 화음을 맞추며 함께 불렀습니다. 얼마 후에는 미군 장병들도 영어 버전의 가사로 동참했어요. 서로 다른 언어로 부르는 같은 노래. 그것은 마치 전쟁을 넘어선 우정의 상징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열렬한 박수가 쏟아졌어요. 이미영 할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서서 박수를 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아버지의 소원이 이루어졌음을 느꼈어요. 행사가 끝난 후 기자들이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밀러 씨, 이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잠시 생각하다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이건 전쟁을 넘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국적과 문화가 달라도 인간적인 연결은 세대를 넘어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죠. 저는 이 과정에서 제 뿌리와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다음 날
김대위와 함께 할아버지의 전우였던 박대령을 찾아갔어요. 그분에게 행사 영상을 보여드리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박대령은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자네 할아버지는 지금 알고 있을 게야. 자네가 그의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특별 휴가를 받아 미국 버지니아에 있는 할아버지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도 그곳에 함께 왔어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는 처음에는 믿기 힘들어했지만 결국 할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할아버지, 약속 지켰어요. 이진우 상병의 이야기는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등병의 편지를 불렀습니다. 한국어로 노래하며 묘비 앞에 경례를 올렸어요. 아버지도 옆에서 함께 경례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았어요. 마치 할아버지와 이진우 상병이 어딘가에서 저와 함께 노래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해합니다. 제가 두 나라의 피를 물려받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두 영혼의 우정을 이어가기 위해 태어난 것이죠. 이제 이 노래는 단순한 군대 노래가 아닌 국경을 넘어선 인간적 연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평화를 위한 작은 씨앗으로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